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 계좌 그냥 삭제하신 분들도 많고, 공포와 막 기대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L자형 불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만큼 헛소리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정말 위기는 즉슨 바로 기회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섹터 관점에서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로봇 사실 네. 그 산업이 발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힘든 상황이 네. 닥치다 보니까 1등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등 네. 기업 DNA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공부를 깊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면, 이제 네. 저는, 데이터에만 투자한다는 생각을, 에너지 회사 다닐 때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모 대기업의, 네. 에너지 파트에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나, 셰일 가스전 이런 거 투자하는 전략 투자 업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막 몇천억씩 됐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한 7천억 정도 투자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이게 석유보다 더 좋은 자원이 뭘까라는 생각했을 때 데이터가 석유보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석유는 파면은 고갈이 돼요. 맞아요. 네. 데이터는 파면 팔수록 쌓여서 더 똑똑해지고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요.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플랫폼에 내가 쓰면 쓸수록,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당근마켓이 됐든 쓰면 쓸수록 거기에 충성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쿠팡을 쓰신다 그러면은 쿠팡을 몇 년째 썼어요. 그러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 되게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고갈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의 다양한 취향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의 취향을 얘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내 취향을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가더라. 그래서 쿠팡에서도 보면 막 밀어내기 식으로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 그래서 구독하라고 하고 막 이거 정기 배송하라고 하고 하면 뭐 하다가 툭 하고 누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의 선순환이라고 바라보고, 그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의 쌀알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저는 한 7, 8년 전부터 생각해서 2016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서 그런 메가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혁신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보험으로 가서 인슈어테크, 맞춤형 보험,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 이런 식으로 쫙 확산이 더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세부 영역들을 또 나눴고 그 안에서 또 기업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으로 해오고 있죠. 네. 정말 말 들어보니까 네. 그 에너지에서 데이터로 뭔가 네. 이제 그런 헤게모니가 이전되는 예. 그런 산업에 우리가 이제 그 중심에서 살고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동학 개미 네. 그 운동이 벌어진 지 지금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만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또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은 아예 시장에서 벗어나시고 계좌 그냥 삭제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좀 이제 주식 계좌를 난 갖고 있다, 투자를 할 줄 알아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투자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시기 아닐까 생각하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제 유튜버 분들이 1년 안에 10배 이런 어떤 그 투기적인 성향을 자꾸만 부추기는데, 그게 아니라 길게 보고, 워렌 버핏도 모두에게 기회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나는 20년, 30년 긴 호흡으로 볼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인내심이 없어서 차인 거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깊이 보면 좀 긴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준비한 또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금방 돈을 벌려고 하는, 약간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시장이 핫할 때 들어가요. 네. 시장에 과도한 기대가 막 넘쳐날 때,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막 스타벅스나 어디 가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다 헛가창 보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보통 주식 계좌를 만들어요.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처음 주식시장에 발 디딜 때는 공포 속에서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그럴 때 계좌를 열어서 시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90몇 %의 확률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이후에 하락장에서 불쾌한 감정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처음으로 했는데 거기는 거의 어깨나 거의 꼭지에 가까운 시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락했을 때 지금 이제 상처를 다 입었단 말이에요. 네. 나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란 걸 인지를 하시고 장기 투자자 이미 한 10년, 20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10번도 넘게 겪은 일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런 파도 속에서 이 파도의 높낮이를 가지고 내 마음이 막 이거에 한 3배 증폭돼 가지고 공포와 막 기대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투자하는 저도 한 20년 됐지만 차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투자도 보시면은 차분하시잖아요. 그랬나요, 제가? 이렇게 멘탈을 가라앉혀주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하시는데 네. 그 근간에는 바로 이 짙은 색, 두꺼운 실선. 이거는 이런 파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류죠, 조류. 거대한 조류. 거대한 조류는 뭐냐면 경제는 발전해요. 10년, 20년 지나면 경제는 발전하겠죠. 왜? 혁신이 있으니까. 정말로 100년, 200년을 봐볼까요? 전기 안 쓰던 시절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전기를 쓰면 경제가 발전을 하죠. 똑같이 전기를 안 쓰다가 쓰면서 발생한 어떤 부가가치의 상승을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해볼까요? 네. 인공지능이 없다가 생기면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로봇이 우리보다 일을 더 빠르게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로봇이 우리를 대체를 하는 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만큼 없어진 일자리만큼 뭐 유튜버도 생기고 뭐 다양한 새로운 또 직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혁신에 의해서 경제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지를 기업, 산업, 창업가 이 단위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전형적으로 대중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그 침 탁 뱉고 그냥 난 더 이상 주식 안 해 하고 떠나가는 그 시기에도 기업과 산업의 본질을 느끼면서 오히려 기회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보통은 이런 과도한 공포가 너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오히려 가치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편안한 밸류에이션이 되고 사실 지금도 전반적으로 다 싸죠. 근데 아직은 말씀드린 거는 한겨울에 막 한방눈이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불황 속에서 계속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 2년, 3년 후에 시장이 핫해졌을 때 그때 올라타려고 하면 또 똑같이 악순환에 되는 거고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포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만의 컴포트 존, 나만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산업과 기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대중들하고 정반대의 스텝을 갖게 되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공포 속에서 투자를 하고 공포를 매수하라 이런 얘기 저 좋아하는데 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봄의 향기가 나올 때 하는 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 갈 때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로 해요. 살 때 잘 샀어요. 예를 들어서 공포 속에서 잘 샀는데 막 상승할 때는 성장주는 막 3배도 가고 5배도 가잖아요. 맞아요. 뭐 과거에 제가 다큐사인 뭐 2020년도 초에 막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20년 연말 되니까 5배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도 다큐사인 버블입니다. 내가 분석했었지만 내가 볼 땐 이거 5배 되는 거는 한 3년, 5년 이후에 기대감을 다 반영한 거라 이건 너무한 밸류에이션이다. 너무 비싸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금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이건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 댓글들이 뭐가 달리냐면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는 묻고 더블로가 하겠다. 이 언택트 시대의 수혜자인데 얘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5년 후 거를 땡겨 온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맞지만 가격에 다 반영된 건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원금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이라는 걸 넣어서 5배가 돼서 500이 됐잖아요. 500에다가 500을 얹으면 1000이 되잖아요. 그럼 이 종목에 내가 원래 100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 종목의 비중이 1000이 돼버린 거예요. 비중이 10배로 커져 버렸죠?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불타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3분의 1 토막 나버리죠. 그럼 1000이 300이 돼요. 그러게요. 그럼 100이 넣어서 300이 돼서 여전히 3배 아니고 여기서 500을 더 얹은 게 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1000에서 500 날라가고 추가로 한 200이 더 날라가잖아요. 그럼 이건 갚아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보통은 거기서 불타기 할 때 돈을 자기 돈으로 안 하거든. 네. 돈을 맞아요. 레버리지 빌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그 과도한 기대가 막 시장에 버블이 막 형성됐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불타기, 묶고 더블로가 예, 이런 거. 그래서 자꾸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큰 실선을 A에서 B로 가는 뭐 이건 한 5년, 10년, 20년에 걸친 큰 변화라고 보시면은 요 파도에서 파도 타기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수익은 잘 안 나요. 그냥 크게 과도한 기대일 때는 좀 경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공포 속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비중 조절 나 잘한다. 요런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미리미리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그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네. 미리미리 내가 그 상황 됐을 때 욕심으로 발동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적어놓고 절대로 난 불타기 안 한다. 이거 한 3배 가면은 원금 플러스 알파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그때 가서 본능적으로 불타기를 하게 돼요. 예. 그쵸. 정반대의 경우에는 손절을 또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예.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지니까 약간 네. 좀 험악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상향하는 시장은 끝났다. 네. 근데 이거를 일반 그런 뭐 개인이 말한 게 아니라 월가의 몇몇 그루들, 뭐 대표적으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은퇴 선언을 네. 하면서 앞으로 뭐 상승자가 없을 거다. 네.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때로 약간 돌아가는 탈세계가 되면서 이제 뭐 비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딱 그 거물이 말을 해버리니까 네. 야, 이거 정말 끝났나? 그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은 이제 은퇴하실 거니까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항상 L자 네. L자형 불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만큼 헛소리가 없어요. 네. 기억해 보시면 네. 2020년 초에도 네. L자형 불황 온다고 했고요. 맞아요. 예, 매번 찾아보시면 IMF 위기 때도 리만 사태 때도 그러고 다 항상 이제부터 L자다. L자라는 얘기 뭐냐면 희망이 없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갈 거라는 전망이에요. 맞아요. 네. 그럴 때도 무슨 하버드대 교수님, 뭐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이것도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하여튼 피터 린치나 이런 책들에 다 나와 있죠. L자형을 얘기를 하는 거 그거만큼 세계 경제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24개월 안에 대부분의 불황은 해소가 돼요. 리만 사태도 그러고 네. IMF도 그러고 닷컴 버블은 더 빨리 해소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얘기하는 거죠. 고점 대비하면 이거 10년 걸린다 이런 건데 누가 그 고점에 또 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점에 딱 사는 사람은 또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그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 바닥에 산 거는 그 이후에 여러 배의 배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래서 사실 L자로 뭐 10년 가고 뉴노멀, L 이런 것만큼 제가 지난 한 20년 봤을 때 그거만큼 안 맞는 얘기가 없어요. 네, 네. 근데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죠. 자극적이니까. 그쵸. 네. 맞아요. 네.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지금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기자가 또 좀 과장해서 L자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 조회수를 좀 뽑아 먹어요. 뽑아 먹으려고. 예. 근데 네. 실제 한 20곡이 하는 거죠. 레이달리오 형, 한 3번 물어보는 거. 진짜로 당신 10년 동안 앞으로 주가 하나도 안 올 거라 생각해요? 내가 그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자가 좀 더 오버한 거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라는 책에 애초에 이 질서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작년부터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인 거예요. 예. 새로운 질서가 온다. 근데 그게 L자라는 건 아닌 거죠. 10년 동안 경제가 발전 안 한다? 그런 거는 과거에 없었다니까요. 역사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도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쵸? 나중에는, 그쵸? 네. 그 다음 미국 엄청 발전했잖아요. 예. 그런 맞아요. 적이 없어요. 인류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그 몇백 년의 역사,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신호와 소음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어떤 투자의 대가라고 하든 간에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생각. 예. 자기 생각이 없으면 영원히 끌려다녀요. 나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문가가 엄청난 전문가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수익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 그런 전문가들의 생각이나 책들도 나의 생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소프트웨어 없이 계속 끌려다니면은 영원히 당신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수익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기다가 부가적인 수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 회사가 있는데 인공지능 솔루션을 아웃소싱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죠. 못하죠. 네. 네. 인공지능 네가 개발해야지 이거 아니야.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의 생각이 없이 다 이랬대는데 저랬대는데 하고 틀리면 제 탓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투자사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좋은 투자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 산업. 그리고 한 산업에서 몇 개의 종목.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늘려나가시면 돼요. 이해하는 만큼만. 예. 누구의 이론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하고 뭐 피터 린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책을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근데 왜 안 하냐? 다 남들 얘기, 남들 걸 인용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마음 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가설을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요. 나만의 소프트웨어가 된다. 나만의 자산이 된다. 지적 자산이 된다. 내가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창업가를 내가 찾으려면 내가 좋은 투자자가 돼야지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상호적인 거예요. 네.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유상종. 내가 투기심으로 있으면 자꾸만 SQQQ, 막 3배 레버리지 ETF 이런 거만 보여요. 네,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건 강원랜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죠. 30%만 빠져도 빵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질로 나는 산업과 기업과 창업자 속에서 이 미래의 흐름을 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 빨리 이런 거를 남들보다 한 반보 앞서서 선점하고 싶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로 크게 배신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니까. 네. 세상의 변화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유동성과 주가 추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사실 그 투자 경력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러면 제 이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여기까지 안 봤을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까지 보셨다 하면은 투자 공력이 한 2년 차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받아보고 뭐 진흙탕에서도 굴러보고 막 부부싸움도 이것 때문에 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까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욕도 먹어보고 했는데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는 본인한테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는 깊이 있는 공부인데, 공부할 것이 쌓일 곳에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거를 꾸준하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산업과 기업과 창업가를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꾸로 헤드라인을 안 보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창업자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세워놓은 가설이 되게 많거든요. 네이버는 웹툰도 잘 돼야 되고, 클라우드도 잘 돼야 되고, 인공지능도 잘 돼야 돼. 검색 엔진은 그냥 뭐 그럭저럭 가는 거고, 핀테크랑 커머스도 잘 돼야 되는데, 커머스는 쿠팡하고 경쟁하는 거고, 뭐 핀테크는 카카오랑 경쟁하고, 뭐 토스도 있고 하는데, 얘네는 어떤 강점이 있어. 웹툰은 해외에서 잘 터져야 돼.
검색할 게 많잖아요, 벌써. 한 그러네, 20개는 엄청 되겠네요. 많네요. 네. 바빠 죽겠는데 무슨 헤드라인 뉴스 볼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회사가 한 10개가 된다. 그럼 매일매일 바빠요. 바쁘고 재밌어요. 네. 금융 위기 불황이 오더라도 자율주행은 돌아가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3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12개 간다는데 뭐 잘 가고 있나 봐. 신뢰가 생기는 거죠. 네.